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죠.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요. 주간으로는 다우는 1.8% 올랐고 S&P는 1.5%, 그리고 나스닥은 0.7%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비교적 온화했던 FOMC 의사록 덕분이었죠. 연준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5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내년부터는 0.2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번 주에 17,000명 증가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너무 강한 것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켰습니다. 특히나 이동평균에 해당하는 연속 청구 건수가 확연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실업률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시장의 악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은 두 개의 과제가 있죠. 하나가 물가, 그리고 하나가 고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가만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고용이 악화되기 시작할 경우 물가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만 죽어라 올려서 물가를 낮출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악화는 곧 임금의 약세를 의미하죠. 이거는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물가와 금리의 선행지표가 되고요. 현재 3%대인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고용이 약해지는 시점이 지금의 초고물가,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안점이요.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가면서 급증 중이고요. 이에 따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 로펌은 30명 이상의 직원이 주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7일간 통째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고, 또 상하이에서도 EU의 상공회의소 주변에 살고 있는 약 40% 정도의 인구가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각지에서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많은 공장과 사무실의 근무 감소로 이어지겠죠. 최대 수출 도시 중 하나인 광저우의 경우는 지하철 이용이 65% 감소했고, 실제 여러 공장들이 폐쇄에 들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중국의 봉쇄가 다시 확산된다면 세계 최대 공급 국가 중 하나인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재차 공급망 악화,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지난번과 같이 항구가 폐쇄될 경우에는 물류가 마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그로 인한 봉쇄 이슈는 당분간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이러한 상황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을 예상을 했는지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인민은행은 금요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로 인한 효과로 12월부터 약 7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지난 4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봉쇄 정책을 확산해 간다면 사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이익보다 봉쇄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의 이 봉쇄 확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이자 미국 1위 기업인 애플인데요. 아이폰 제조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폭스콘의 공장이 정저우에 있죠. 그리고 이미 2주 전부터 일주일 정도 봉쇄를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지나친 코로나 봉쇄와 그리고 애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인 2만 명이 공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애플 주가는 금요일 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비교해보면 애플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다만 이 악재는 애플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공장을 떠난 2만 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숙련도와 충성도가 낮은 최근 입사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대체할 인력을 얼마든지 새롭게 고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체 직원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코로나 셧다운에 직격탄을 받았던 2020년 10월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12조차 2021년 1분기까지 1억 개 이상의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 속에서도 충분한 자동화 및 대응 체계가 갖춰졌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이 훨씬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으로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이전 중이죠. 그래서 2020년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의 생산 비중이 1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미 2주 전에 정저 봉쇄로 인해 애플이 300만 대 감산할 계획을 보고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의 반영은 더 이상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애플이 영국의 축구 구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5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9조 3천억 원 정도에 인수할 계획이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가가 12% 넘게 올랐는데 이런 루머가 나온 이유 자체가 최근 애플이 스포츠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를 중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미국 축구리그도 독점 중계할 예정이고요. 또 미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스포츠죠. NFL의 중계권 입찰에도 뛰어드는 등 애플이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진심인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메뉴의 구단주가 구단 매각 의사를 밝혔고 애플이 이에 참여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요, 완전한 루머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대 루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 이 가격의 메뉴를 사는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는 제쳐두고서라도 그저 이런 소식이 있었다와 같은 이런 카더라 소식에 의해서 주식의 평가를 밸류에이션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죠. 대부분 이런 루머들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노이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이즈로 기업을 평가하거나 그에 따라 감정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장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즐겁게도 하고 괴롭게도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의 대부분 역시나 노이즈죠. 이런저런 뉴스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의 적입니다. 뉴스에 접하는 시간을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는 말이 있듯 건강한 정신에는 건강한 투자도 깃든다고 생각합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투자 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